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22일) 세월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인신 강도 옥중투쟁 14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달 31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인신 강도 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4년 동안 정말 옥중에서 침묵으로 투쟁해 주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6주년이시고 또 천안함 폭침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월 27일은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투쟁 방법으로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인신감금 반대 투쟁을 가집니다. 또 4월 10일은 부산에서 부정부패 정권 문재인 추출 척결 투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오늘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총력 투쟁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우리 공화당 반독재 불법 탄핵 투쟁 총력 투쟁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시고 또 많은 동지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공화당의 15개 발전 방안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의 안주하는 공화당 같은 우리 공화당 같으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래 보는 사람입니다. 변화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3대 혁명,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에 자만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대 악과 싸우는 그러한 정당이 되려면은 우리가 거대 선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뿐만 아니라 보수를 자처하는 김종인을 비롯한 국민의힘, 김종인, 김건식 그들은 자유우파 보수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의 판을 흔들고 있는 이러한 악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힘든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거대 악과 싸우는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의 조직은 130개의 조직위원장으로 거의 올스텝된 상태입니다. 당의 재정도 당세가 커진 만큼 재정이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당의 투쟁도 실질적인 국민에 다가가는 투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다음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치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당이 사활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우리가 가지는 반독재 투쟁, 반불법, 반탄핵 투쟁, 이러한 투쟁의 명분과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누구도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어떠한 누구도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1개월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에 당의 모든 사활을 걸겠다라는 각오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옳은 가치입니다. 작은 애국심이나 작은 애당심, 이기주의, 분파주의, 내가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만, 이것이 당을 어렵게 만듭니다. 당대표만 당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당의 조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닙니다. 인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명대를 통해서 당세 확장에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간 구리, 남양주, 춘천, 원주, 강릉, 울진을 다녀왔습니다. 구리의 강태성 위원장님은 9시 가까이 됐는데 벌써 서명대를 준비를 하고 여성 동지는 혼자서 현수막을 다는 장면을 보고 정말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전국에서 서명대 구조나 서명활동 또 투쟁활동을 구리 서명대가 대단히 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리에서 돌다리 사거리에서 하는 그 투쟁을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10명이 투쟁을 하는데 1000명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양주의 최민자 동지 부부와 동지들께서 비가 오는데 일찍 서명대를 차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그렇게 우리 당원들은 처절하게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석당 한 명의 한 분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당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하는 동지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공화당 15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루트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 지도부나 당 사무처나 또 시도당 혹은 일반 당원, 적용당원 관계없이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받고 일주일간 논의를 거쳐서 당의 방향 설정을 큰 변화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중에서 특히 SNS에 대한 투쟁은 우리 당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이 하는 이 처절한 투쟁이 기존의 언론 방송들은 의도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를 통하든 SNS를 통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SNS 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당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당의 시스템화라는 것은 어떠한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당은 그 성공을 위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시스템화하라는 것이 제 내려진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을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시민단체 비슷하게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년차에 들어가는 정당으로 당을 8월 30일 4년, 이제 5년차에 들어간 때까지 우리가 모든 당의 시스템 또 정당으로 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그러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는 용두사미의 행태는 버려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용과 같이 크게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보면은 흐지부지 보고조차도 없이 그냥 결과가 없는 그러한 투쟁은 동지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당원 동지들도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일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건식이라는 자가 또 막말을 퍼붓습니다. 문바, 태극기 부대, 안바, 태극기 부대를 백계문하고 똑같은 존재로 하고 있는 김건식은 역시 빨갱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른쪽 자유우파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지 김건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자유우파가 아니라는 것을. 김종인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김종인은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안철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안철수 또한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만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시류에 휩쓸리고 우리도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 이런 식으로 왔다가리 갔다리 하면 우리 공화당 벌써 사라졌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말로는 떠들지만은 좌파 얼치기 세력입니다. 좌파에도 이기지 못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좌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신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반보수 우파 세력이고 반체제 세력이고 결국은 그들이 모두 합치면 탄핵 세력입니다. 이 탄핵 세력과 처절한 투쟁을 우리 공화당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우리 공화당한테 주어진 사명과 역사가 우리한테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 책무를
자랑스럽게 받으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백악관 인사와 긴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권력 찬탈이고 지금 4년 가까이 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좀 더 조밀하게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실상을 바이든 백악관 핵심 인사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정책위에서는 문서로 우리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사한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인신 감금은 인권의 차원에서 봐야겠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그것도 많이 몸이 아픈 대통령,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 바이든 백악관과 긴밀 협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원주, 그리고 강릉, 경북 울진까지 토일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동지분들의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항상 어느 시도당을 가더라도 화합해야 한다. 조금의 이견이 있어도 정당은 조금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 음해성 이견은 이견이 아닙니다. 그건 분탕이죠. 이견과 분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의도적으로 때만 되면은 댓글 달고 도망가는 그러한 행태는 없어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당에 찾아오면은 당의 사무총장도 있고 당대표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음해하고 당 사무처를 자꾸 분열시키고 당 지도부를 음해하는 그런 행위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초정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민초정당인데 왜 자유로운 의사를 못하게 하느냐? 자유로운 의사와 음해는 다른 겁니다. 진실, 팩트에 기반되지 않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옳은 적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비판은 수용하되 음해성, 업무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때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 공화당을 떠났고 그 떠난 사람들은 존재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함부로 음해하지 마라. 우리 공화당이 4년간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애국심의 발로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당직자, 우리 공화당 중앙당직자 3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선아 50대죠. 우리 공화당 자문위원이고 강남 우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로써 중앙당의 여성위원회가 50대, 60대, 70대 공동위원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최소한으로 전국에 1000명 가까운 여성위원회의 봉사 여성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차세대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종교위원회에서 가톨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 춘천의 김찬수 동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원도당 고문이셨고 대한애국당 강원도당 창당 멤버시고 가톨릭 평신도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최난희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중등학교 음악교사로서 35년을 근무하셨고 강릉 영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십니다. 또한 부군께서도 학교의 교장 출신이시고 애국심과 2세 젊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박선왕, 가톨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김찬수,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최난희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3월 27일 집회 관련해서 대구시당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비공개 회의 때는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수요일 날까지만 모든 집회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혹여 집회 장소 변경이나 있으면 48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비공개 때 대구 집회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대구 집회를 어떻게 지금 당의 당대표나 지도부는 대구 집회가 새로운 우리 공화당의 투쟁 방향의 칙이다. 앞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직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 달에 2번 정도 토요 이 전력 투쟁 집회를 가지고 2번은 서명대회 또 집회가 있는 토요일은 일요일 날이나 평일 서명대로 대체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